자, 한번 봅시다. 자, 어떤 모집단의 확률변수 x가 확률변수 1, 3, 5, 7을 가질 때 8분의 3, 8분의 1 a, b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일단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겠다. 그쵸? 자, 그런데 크기가 2인 표본을 추출하여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했을 때 x바가 16분의 3이 되었을 때 x바가 n보다 작을 확률이 맞죠? 작을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다. 이걸 만족시킬 수 있는 자연수 n의 값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서 크기가 두 개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으니까 1, 3, 5, 7을 두 개씩 가져와갖고 평균 낸 게 x바가 되겠죠? 맞지? 그러니까 x바가 될 수 있는 값을 찾으면 뭐 있어요? 1 두 개 가져와서 평균 내면 1 맞죠? 1, 3 가져와서 평균 내면 2, 3, 3 그 다음에 4도 나올 수 있고 5도 되고 6도 되고 7도 되고 다 되니? 여기부터 10까지 x바가 다 될 수 있죠? 되니?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일단은 x바가 4의 확률, x바가 4라는 말은 무슨 말? 두 개를 가져왔을 때 평균 낸 게 4니까 두 개를 꺼내와서 합한 게 8 나오는 경우죠, 맞지? 맞죠? 자, 그러면 x바가 4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1, 7 가져오거나 7 꺼내고 1 꺼내면 이것도 두 개 평균이 4고 맞지? 그 다음에 3, 5도 그 다음에 5, 3도 평균이 4인입니다. 이 네 가지를 합하면 16분의 3 나온다 이 말이죠. 오케이? 자, 1, 7 꺼낼 확률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b 이렇게 될 거고 이거 똑같았겠죠? b 곱하기 8분의 3이니까 그 다음에 3, 5 꺼낼 확률은 8분의 1 곱하기 a고요. 이거 똑같겠죠? 그렇지? 그래서 합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4분의 3b 플러스 4분의 1a가 얼마다? 16분의 3이다라고 문제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니? x바가 4의 확률. 자,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연립을 하는 거죠, 맞지? 자, 여기다가 16을 곱합시다. 아니다, 4를 곱할까? 4 곱하면은 a 플러스 3b가 4분의 3 이렇게 되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저기다가 a 플러스 b가 2분의 1이다. 연립을 하면 빼면 2b가 4분의 1, b가 8분의 1이고요, 맞죠? b가 8분의 1이면 a가 8분의 3 해야지 a 플러스 b가 2분의 1 되겠네. 자, 그래서 ab까지 구했어요, 일단. 맞죠? a가 8분의 3, b가 8분의 1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구하라는 게 x바가 n보다 작은 확률을 구했더니 8분의 7보다 작답니다. 그러니까 x바가 되시는 값이 1, 2, 3, 4, 5, 6, 7인데 예를 들어 n이 뭐 7이다. n이 5다. 그렇지. n이 5라고 치면은 x바가 1, 2, 3, 4일 때 이걸 다 더하면 8분의 7보다 작다 이 말인 거잖아. 맞죠? 이게 되겠어? 만약에 n이 3이다. 그럼 x바가 1과 2일 때 그 1과 2일 때 확률을 더했을 때 그게 8분의 7보다 작냐 이 말인 거야. 맞죠? 그걸 만족할 수 있는 n을 찾아라 이 말인 거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 그런데 봐봐. 확률이 8분의 7보다 작다는 범위가 사실 너무 커. 맞죠? 웬만하면 8분의 7보다는 작겠죠? 맞지?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다? 반대로 이거 여사건 확률이 어떻게 돼 그러면? 반대 사건이 x바가 뭐보다?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 맞죠?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을 1에서 빼면 이게 반대 사건이잖아. 그쵸? 되겠습니까? 얘가 얼마보다? 8분의 7보다 작아야 되겠다. 그 말은 무슨 말? x바가 n보다 크거나 같은 확률이 얼마보다? 8분의 1보다 클 확률을 구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편하겠다 이 말이죠. 네.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됐죠? 자, 그럼 봐봐. 자, n이 자, 그러면은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이 1, 2, 3, 4, 5, 6, 7인데 당연히 어디서부터 확인해야 되겠어요? 자, 1쯤 되면 여기 있는 거 다 더해서 하면 1이니까 1부터 더하면 웬만해서는 8분의 1보다 클 거야. 그쵸? 맞지? 8분의 1보다 클 조건을 찾는 거니까 거꾸로 7부터 찾아보는 거예요. 7일 때. 오케이? 그러면 n이 7일 때 7보다 크거나 같다면은 여기 확률이 8분의 1보다 큰지 작은지 확인하면 끝이잖아. 맞죠? 자, 그럼 그대로 끝내버리면 되죠. 맞지? 맞죠? 자, 그럼 n이 7일. 자, x바가 7의 확률은 뭐예요? 7 꺼내고 7 꺼낼 거야. 그쵸? 7 꺼내고 7 꺼낼 확률은 얼마예요?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니까 64분의 1 되겠죠. x바가 7일 확률. 자, 그럼 x바가 6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두 개 더해서 평균 6 내는 경우, 6 되는 경우는 어떻게? 5, 7 꺼내는 거나 또는 7, 5 꺼내는 경우 두 가지 있겠네. 그쵸? 평균 6인 경우. 그러면 8분의 3 곱하기 8분의 1이 몇 개? 두 개가 나오겠죠. 왜? 5, 7도 있고 7, 5도 있을 테니까. 그쵸? 그럼 여기가 64분의 6 이렇게 될 거고 맞지? 오케이? 자, 여기까지 다 하면 지금 64분의 7이죠? 맞지? 그럼 이거랑 8분의 1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보다는 얘가 아직은 작아요, 그쵸? 맞지? 그러면은 n이 만약에 6이면 이게 성립을 한다, 안 한다? 안 하죠, 맞지? 근데 봐봐. 여기 64분의 7이면 64분의 1만 더해도 얼마가 돼요? 8분의 1 되겠죠? 여기가 64분의 1만 크기만 하면 이게 성립한다. 끝낼 수 있겠네, 그쵸? 자, 5일 때 확률 찾아봅시다. 어떻게? 5 꺼낼 확률은 어떻게? 64분의 9예요, 그쵸? 그치? 그 다음에 합이 5인 경우는 뭐지? 또 3, 7도 되잖아, 맞지? 그럼 8분의 1 곱하기 8분의 1이 두 개 있으니까 64분의 2 이렇게 되겠네, 그쵸? 여기까지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확률이 얼마? 64분의 11 이렇게 될 거야, 그쵸? 자, 그럼 이까지만 더 알면 어떻게 돼요? 8분의 1보다 커지죠? 맞지? 되겠어? 그러면 요거 세 개만 더해도 8분의 1보다 크니까 당연히 요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해도 다 어떻게 8분의 1보다 클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쵸?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어디? 1, 2, 3, 4, 5까지 가능하겠네요. 그쵸? 이해 되겠습니까? 오케이? 5라고 해도 n이 5보다 크거나 같을 때 더 더하면은 8분의 1보다 커지죠? 맞지? 6부터는 안 되죠. 6부터 7까지 더해봐야 64분의 7이니까 8분의 1보다 안 크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n이 될 수 있는 건 뭐? 1, 2, 3, 4, 5 이렇게 5개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답은 얼마? 15 이렇게 되겠네. 그치? 오케이. 이 x가 나오는 데가 제일 귀찮긴 하죠, 사실은. 자, 봅시다. 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저렇게 a 플러스 2, a 플러스 6 세 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집단에서 크기가 2가 되도록 쉽게 말해 어떻게 아까처럼 여기 있는 세 개 중에서 두 개를 꺼내와서 평균 낸 걸 x바라고 얘기를 할 거야, 맞죠? 그럼 x바를 작은 거부터 순서대로 써서 b1, b2에서 m이네? m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은 m 이렇게 되나? k나 상관없으니까 n으로 되네. 뭐 상관없습니다, 맞죠? 자, 저렇게 했을 때 저 확률 변수 x에 대한 크기 2짜리 표본 평균 x바의 값들을 차례대로 다 더했더니 40이 나올 때, 맞죠? 그럼 x바가 즉 표본 평균이 제일 작을 때가 16분의 1이고 확률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작을 때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얘기를 하자입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이해되겠어? 자, 그랬을 때 이 x바를 구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x바는 얘들아 뭐랑 같은 거야? 그냥 표본 평균의 평균은 ex랑 같은 거죠, 맞지? 오케이. 자, 봅시다. 그러면 자, x바의 값을 구해봐야 되겠죠. 자, x바는 어떻게? 두 개를 가져와서 평균 낼 거잖아, 그쵸? 자, 그러면 당연히 뭐가 있겠어? a 두 개를 가져와서 평균 낸 값 a가 있을 거 아니야, 그쵸? 맞지? 그러면 이거 두 개를 가져와서 평균 내면 어떻게 돼? a랑 a 플러스 1을 더하면 2a 플러스 2니까 평균 내면 a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그쵸? 그치? 자, 그 다음에 a 플러스 2를 두 개 가져와서 평균 내면은 a 플러스 2가 될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요거 a랑 a 플러스 6을 가져와서 평균 내면 2a 플러스 6의 평균이니까 a 플러스 3도 될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a 플러스 2랑 a 플러스 6을 가져와서 평균 내면 a 플러스 4도 될 거고 a 플러스 6만 두 개 가져와서 평균은 a 플러스 6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x바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총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되겠니? 자, 그랬을 때 요것들을 뭐 했더니 다 더했더니 40이 나온답니다. 자,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a가 6개, 그 다음에 1, 2, 3, 4, 6이네, 맞죠? 1, 2, 3, 4, 6이니까 얼마고 16. 자, 이렇게 되겠죠. 자, 이게 40이다. 자, 따라서 a가 얼마겠니? 4라는 걸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주어진 b1. 자, b1이 뭐예요? 이거죠. x바가 4일 확률, 그치? 자, 그럼 봐봐.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a가 4니까 4랑
6이랑 얼마? 10 이렇게 세 개를 가져요. 확률 변수 x가 맞지? 그때 확률을 뭔지 모르니까 뭐 이거를 뭐 A, B, C 뭐 이런 식으로 썼다 칩시다 그냥. 오케이? 자 그럼 봐봐요. 저기에서 x바가 B1일 확률, B1이 얼마예요? B1이 제일 작은 거니까 4일 확률이죠, 맞지? 그게 16분의 1이에요, 그쵸? 자, 그 다음에 B의 x바가 B2일 확률, B2는 뭐예요? 두 번째로 작은 거니까, 맞지? A 플러스 1, 즉 5일 확률이에요. 그게 4분의 1이다 이 말이지. 자, 여기까지 되겠어? 됐지? 자, 그럼 봐봐. x바가 4일 확률은 제일 작은 거 4만 두 개를 꺼내온 거잖아, 그쵸? 그럼 확률이 어떻게 되겠어? A 곱하기 A니까 A 제곱일 거 아니야, 그쵸? 지금 A 제곱이 16분의 1 되려면 당연히 A는 4분의 1일 거예요, 그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X바가 5일 확률은 어떻게 돼요? 두 개를 꺼내왔을 때 평균이 5인 경우는 4 더하기 6 이것만 꺼내야 되지, 맞지? 맞죠? 그럼 4랑 6을 꺼내는 경우 또는 6과 4를 꺼내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 있죠, 순서대로 꺼냈을 때. 자, 그럼 어떻게? 4분의 1B가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4, 6, 6, 4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계산하니까 B가 얼마이다? 2분의 1이다 라는 거예요, 그쵸? 4분의 1을 쓰겠습니다. 그럼 당연히 C는 저절로 4분의 1 이렇게가 주어지겠네요, 그쵸? 자,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X바를 구하시오. 자, 이 X바는 이게 간격이 같지 않으니까 평균이 6이라고 할 수 없죠, 맞지? 이게 4분의 2에 4분의 1의 대칭이니까 가운데 게 평균 같을 수 있는 여기 2 차이 나고 4 차이 나니까 일정 간격이 안 하시면 계산해야 됩니다, 맞죠? 4분의 4 플러스 6이 12 플러스 10 이렇게 되겠죠? 4분의 26 해서 2분의 13 이 친구가 답이 되는 문제다 이 말이네, 그치? 자, 봅시다. 1 하나 적혀있고 2가 적힌 게 2장, 3이 적힌 게 3장, 총 6장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한 장을 꺼내서 확인하는 수를 꺼낸 수를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계속 반복을 합니다. 이걸 n번 반복하여 확인한 n개의 합을 확률 변수 x라고 한대요. 와, 이 문제는 그냥 못 풀겠네요. 왜? n번 꺼내어서 n개를 합을 확인했을 때 확률 변수 x는 너무 많아요. 안 그래? n이 1이면 어떻게? n이 1인 경우 1 될 수 있고 2 될 수 있고 3 될 수 있어. 한 개를 꺼내서 하면. 그럼 n이 2면 두 번 꺼내서 합이 나올 수 있는 2도 되고 3도 되고 4도 되고 6도 되고 5도 되고 맞지? n이 3이면요. 그게 n이 6까지 다 센다고 말이 안 되는 확률 변수 x를 다 적어낼 수가 없을 만한 그런 문제라는 거지, 맞지? 자, 그랬을 때 이런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면 그러면 자, n개를 꺼내서 확인했을 때 자,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해 봐봐. 그냥 여기서 한 개를 꺼내어서 나온 눈의 수를 확률 변수 y라고 얘기를 할게요. 되겠습니까? 되겠니? 자, y라고 할게요. 그럼 y는 어떤 확률 변수예요? 1, 2, 3을 가지고 있을 거고 그때 확률이 얘가 6분의 1, 6분의 2, 6분의 3의 확률을 가지고 있는 확률 변수 y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한 개를 꺼내서 확인하는 확률 변수를 y라고 하면 되겠죠? 그랬을 때 봐봐. n개를 꺼내어서 반복했을 때 n개의 합을 x라고 한다 했어요. 맞지? 자, 그럼 봐봐. 여기에서 크기가 얼마가 되도록 n이 되도록 하는 표분들을 이미 추출해요. 맞지? 그거의 합을 x라고 하죠. 맞지? 자, 그러면 크기가 n인 표본을 추출했을 때 우리가 뭐라고 쓸 거야? 표본 평균 y반은 뭐라고 쓸 거예요? y반은 y1 더하기 y2 더하기 y3 해가지고 yn 여기서 n개를 꺼내서 확인한 것들을 다 더해서 몇 개로 나누면 n개로 나누면 표본 평균 y바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자, 이것까지 이해되겠어? 자, 그랬을 때 뭐라고 했어요? 이 n개의 합을 뭐라고 하자 했어?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했죠. 뭐를? 요거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는 거야, 문제가.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x는 뭐라고 할 수 있는 거야? n 곱하기 y바 이렇게 표시가 되는 문제다 이 말인 거지. 문제 좀 신박한 이런 문제들. 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이거 가지고 이 x바
자, 2x가 뭐예요? 그러면 2x가 뭐예요? 그러면 2의 n 곱하기 y바 맞죠? 플러스 v의 x인데 이거는 n 제곱의 y바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무슨 말인지 되겠습니까? 이게 26이다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오케이? 맞죠? v에는 제곱이 나가고 이건 그대로 똑같이 적용되고 됐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 y바는 그냥 뭐랑 같아요? 이 y랑 같죠, 맞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vy바는 뭐예요, 얘들아? vy바가 뭐죠? y바의 분산은 y의 분산을 n으로 나눈 거죠, 맞지? 오케이? 맞잖아. 우리 n, 시그마 제곱이 하늘 변수했을 때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x반은 n, 시그마 제곱을 n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까지 되겠니? 자, 그러면 이 값을 찾으려면 이 y랑 vy를 찾으면 돼요, 그렇죠? 어디서? 여기 y 있잖아, y가 1, 2, 3. 오케이? 자, 그래서 2의 y를 구해보면은 자, 얼마? 6분의 1 더하기 4 더하기 9 해서 6분의 14 해서 2y가 3분의 7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vy는 자, 제평평 대신 6분의 1 더하기 4, 2, 8, 9, 3, 27에서 평균의 제곱 9분의 49를 해주겠네. 그치? 됐죠? 자, 그러면 이게 6분의 얼마고 36 상호로 하면은 2분의 6이네. 6이면 6, 9, 54니까 9분의 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들어가 봅시다. 26이 어떻게 나왔다고요? n 곱하기 2y가 3분의 7이고요. 그 다음에 n 제곱 곱하기 자, vy반은 n분의 vy가 9분의 5란 말이야, 그쵸? 그렇지. 그래서 정리해보니까 3분의 7n 플러스 n분의 이거 약분하고 나면 9분의 5n 이렇게 될 거지.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9분의 21 더하기 5가 26이다. 따라서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건 n이 9다라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오케이? 자, n이 9입니다. n이 9. 자, 그러면 이제 보자. n이 9입니다. 그러면은 얘가 얼마예요? 얘가 얘가 2x죠, 맞지? ex가 얼마다? n이 9니까 21이죠, ex. 오케이? 되겠나? 그 다음에 요거 뭐예요? 요거 지금 우리 vx죠, 맞지? vx가 얼마예요? vx가 9분의 5n인데 n이 9니까 vx가 5죠. 오케이?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21이고 그래서 26 나온 거잖아, 맞지? 자, 그러면 이 2x는 어떻게 해? 2 곱하기 2x 더하기 v의 2x는 4 곱하기 vx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얘가 21이니까 1을 곱해서 42 더하기 얘가 5니까 4, 5, 20해서 62가 답이다. 이렇게 쓰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4번은 자, 간단하게 바로 갈게요. 이건 쉬운 문제, 기본 문제죠. 양파 한 개의 무게가 항의변수 x라고 하겠습니다. 평균이 120 그리고 표준편차가 24인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습니다. 129만 24제곱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서 이미 추출한 9개의 양파를 항의변수 x에 대한 표본편을 x바라고 하면 정규분포 129만 9로 나눈 3의 제곱이니까 3분의 24 즉 8의 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x바가 어떻게 112 이상 132 이하의 확률을 찾아라. 이건 늘 먹던 그 맛이죠, 맞지? 표준화하면 112는 표준화하면 표준편차 8분의 112 마이너스 120 그리고 8분의 132 마이너스 100은 120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지?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8분의 10이니까 1.5까지를 조하시오라는 거죠, 맞지? 그럼 1과 1.5가 0.3413이랑 0.433이 표에 적혀 있으니까 맞죠? 더해서 0.7745 이게 답이 되겠네, 그렇죠? 이런 문제는 뭐 기본 문제니까.
자, 봅시다. 자, 정규분포 105,20의 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표본 평균 x바를 정규분포로 바로 나타내는 105,25는 5의 제곱이니까 5분의 20에서 4의 제곱을 나누고 있겠다 라고 바로 쓰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래 놓고 자, 다음을 계산했더니 저거의 값이 k가 k1일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문제가 이해되겠습니까? 자, 봐봐. 일단 표준을 해봅시다. 자, x바를 z로 표준하면 k를 표준하면 어떻게 돼요? 4분의 k-105가 될 거고요. 더하기 p에 z가 크거나 같습니다. 4분의 k 플러스 10 마이너스 105하면 k 마이너스 95 이렇게 되겠죠. 자, 여기까지 되겠습니까? 자, 요걸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k가 k1이 될 때 최소값을 갖는데요. 이 확률값이. 자, 이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요것보다 작거나 같다랑 요것보다 크거나 같다의 확률을 더했더니 즉 확률 정규분포 곡선에서 저쪽 부분 두 군데 넓이를 구했더니 위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넓이가 변할 거 아니야? 맞죠?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있는데 뭐 여기랑 여기 있다. 그럼 여기랑 여기 더했을 때 아니면 뭐 이게 조금 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랑 여기를 더했을 때 이럴 때마다 넓이가 변할 테니까 확률이 다를 거란 말이야. 맞죠? 그 확률이 제일 작을 때를 물었어요. 맞죠? 자, 봐봐. 우리는 이 정규분포 곡선은요, 항상 가운데 평균을 기준으로 대칭인 종모의 그래프야. 맞죠? 평균의 가운데로 갈수록 넓이가 넓어진단 말이야. 맞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 넓이가 최소가 나오려면 최대한 가운데를 어떻게 비워놔야지 넓이가 작아지겠다. 확률이 작아질 수 있겠다. 이 생각할 수 있겠지. 무슨 말인지 되겠죠? 자, 봐봐. 그러니까 이게 표준화가 된 이 값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알파벳처럼 한번 해봅시다. 이거 두 개 차이가 얼마가 나요? 4분의 10만큼 차이가 나죠? 맞지? 맞죠? 그러면 봐봐. 자, 알파랑 베타가 여기 표준분포 곡선이에요. 여기가 0이겠죠? 맞지? 그러면 알파랑 베타가 예를 들어 알파가 여기 있고 베타가 한 요쯤에 있다 칩시다. 그치? 그 다음에 알파가 한 요쯤에 있으면 같은 간격만큼 가서 베타가 한 요만큼 있을 거 아니야? 그치? 맞죠? 자, 그러면은 자, 이 노란색 부분에 대해서는 이거 알파보다 작거나 같다가 요만큼이가 그 다음에 베타가 여기 있을 때 요만큼이 될 거고 맞지? 위에다 표시합시다. 자, 이런 식으로 알파랑 베타의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알파랑 베타의 위치에 따라서 넓이가 계속 변할 거야. 맞죠? 근데 이 넓이가 제일 적을 때가 언제냐라고 물어봤잖아. 맞죠? 그럼 제일 적으려면 당연히 넓은 쪽인 가운데를 최대한 비워놔야 돼요. 맞죠? 언제 최소가 나오겠어 그러면은? 언제 정확하게 가운데를 제일 많이 비울 수 있는 거 어떻게? 알파랑 베타가 같은 위치에 이렇게 존재를 했을 때 이쪽 넓이, 이쪽 넓이를 더했을 때가 제일 작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맞지? 이거를 조금으로 오른쪽으로 이동시키면 요만큼 늘어나는 데 비해서 줄어든 게 작아지니까 넓이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 이동될수록. 무슨 말인지 되겠어? 가운데 물리수 넓이가 커지니까. 됐죠? 그 말은 무슨 말? 알파랑 베타 표준화된 z의 값 정중앙에 누가 있어야 된다? 0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이죠. 되겠지? 즉 얘랑 얘를 더했을 때 0이 나와야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 더하면 얼마? 분자마다 하면 k-200이니까 4분의 맞죠? k가 100이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럼 k가 100이니까 어떻게 돼요? z가 4분의 마이너스 5 하면은 마이너스 1.25보다 크거나 같거나 같고 z가 1.25보다 크거나 같겠다. 이 말이 4분의 5니까. 오케이? 자, 그럼 여기에 1.25가 될 때가 이제 뭐라고 돼 있죠? 0.3944 그쪽이 0.3944였죠. 그러면은 우리가 구한 이쪽에는 0.1056 이렇게 나오겠네,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겠습니까? 됐죠? 자, 그러면은 여기가 두 개 들어가면 이거 넓이가 얼마가 나온다 그러면 0.2112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자, 그랬을 때 뭘 구하라 했죠?
K가 K1일 때 최소값. 자, 최소값을 갖는 K1의 값이 100이고요. 그렇지. 그 다음에 최소값 M은 요거죠. 0.2112. 자, 두 개 곱하니까 답은 21.12. 요렇게가 답이 되겠네요. 이런 문제도 저는 많이 봤죠. 맞지? 이거 보통 문제가 저 확률이 제일 클 때를 물어보는 게 보통인데 맞죠? 가운데 몰리도록 그렇지. 근데 이번에는 제일 작을 때 그래봤자 하는 내용은 똑같다라는 거. 자, 이거는 간단한 문제네 맞죠? 자, 확률 변수 x가 75,8의 제곱을 따른 정규분포인데 크기가 4의 이미 추출했습니다. 이때 정규분포는 그럼 당연히 75,4는 2의 제곱이니까 2분의 8의 제곱, 4의 제곱이 될 거고 그렇죠? 자, y바는요 정규분포 m, 자 16의 제곱을 16으로 나눴으니까 맞죠? 4의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 이 확률 변수 x바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fx, y바에 대해서 확률 밀도 함수 gx의 값이 어떻다?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지? 무슨 말인지 되겠어요? 자, 그럼 봐봐. 확률 밀도 함수 fx의 그래프가 뭐 대충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칩시다. 됐죠? 되겠지? 자, 그랬을 때 뭐 79가 이게 평균이 75니까 뭐 한 79가 한 요즘 있겠죠? 그치? 이게 x, 이게 fx라고 얘기를 하면은 자, 그러면은 gx도 평균이 얼마인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맞죠? 그런데 얘랑 같은 높이에 있는 값을 찾으면 81이 여기 있을 수도 있지만 어디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 있을 수도 있죠. 맞지? 같은 값을 가진 게 두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돼 있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건 뭐라고 하랬죠? 이걸 만족하는 모든 m의 값들의 합을 구하시오라고 했죠. 무슨 말이에요? 이거 두 개를 표준화했을 때 나온 값이 같던가 아니면 부호가 반대던가 두 가지가 생기겠죠. 자, 일단 그러면 확률 변수 x바의 79를 먼저 표준화를 한번 해봅시다. z가 어떻게 되는지. 표준화하면은 표준편차 4분의 79 마이너스 75니까 얼마? 1이죠. 여기가 1. 그치? 되겠어? 그러면 gx에 대해서 81을 표준화하면은 뭐가 나오거나 1이 나오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도 같은 값을 가질 거예요. 그래프의 값을 맞지? 자, 그러면은 81을 표준화하면 이걸 보고 표준화하겠죠? 자, 이때 z는 4분의 81 마이너스 m 이게 표준화된 값인데 이게 뭐이거나 1 또는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m이 자 여기가 4 되려면은 77이 되던가 마이너스 1이 되려면은 85가 되던가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네요. 그렇죠? 오케이? 근데 얘들아 사실 표준 안 해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 문제는. 왜냐하면 봐봐 전에도 몇 번 강조를 했는데 이게 그래프 다르게 생겼는데 표준화를 한 그래프를 보면 표준 편차가 똑같잖아요. 맞죠? 그럼 그래프가 높낮이가 똑같으니까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어. 뭐만 차이 난다? 평균의 위치만 달라요. 그쵸?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는데 그럼 봐봐 여기가 75에다 79를 넣었으면 평균이랑 얼마 차이가 나도록 4가 나의 차이가 나도록 하는 값이면 같은 위치에 있을 거야. 맞죠? 그럼 81을 대입을 한 게 평균에서 4 차이 나는 게 81일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81이 있으면 여기는 얼마겠어? 4 차이 나니까 77일 거고요. 맞지? 여기 81이 있으면 여기가 4 차이 나니까 85일 거라는 거 바로 알 수 있어야 되겠죠. 자체는 표준 안 해도 이런 거 디테일 이런 거 좀 기억하면 좋겠네. 표준 편차 같을 땐 그래프가 똑같이 생겼을 거다.